경매 낙찰받고 인생 꼬인 사람들의 사례 10가지. 시작하자마자 오해를 하나 깨트리겠습니다. 경매는 부동산을 싸게 사는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붙어있는 권리를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잘못 읽으면 시세보다 싸게 받았다고 좋아하다가 보증금만 잃거나 소유권 자체를 잃기도 합니다. 오늘 그 함정 10가지를 가장 약한 단계에서부터 가장 강한 단계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위는 한 번 걸리면 빠져나갈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판타스틱 유변 유한 변호사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 경매 사건을 맡았을 때 등기부 한 줄 한 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행착오를 압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한 줄로 말씀드리면 빙산을 잇는 일과 같습니다. 매각 공고에 적힌 감정가는 수면 위에 보이는 일각이고, 등기부와 매각물건 명세서 안에 적힌 권리관계가 수면 아래의 진짜 부피입니다. 이 수면 아래를 못 보고 입찰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불행,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0위는 위반 건축물입니다. 옥탑방이나 발코니 확장이 건축물 대장의 위반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잔금 치른 뒤 구청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이해강제금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양성화 불가 구조이면 매년 반복 부과되고 매도하려 해도 매수자가 발을 뺍니다. 사전 확인은 건축물 표제부의 위반 건축물 표시와 항공사진 대조입니다. 9위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미발급입니다. 지목이 농지인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일정 기간 안에 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발급되지 않으면 매각 불허가가 나면서 입찰 보증금 10%가 그대로 몰수됩니다. 농취증 요건은 농지법 개정으로 점점 까다로워졌고, 일부 지역은 농업인 자격이 없으면 발급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전 확인은 시, 군, 구청, 농지 담당 부서에 본인 명의 발급 가능성을 미리 묻는 것입니다. 8위는 토지 별도 등기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 건물인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 토지 별도 등기 한 줄이 적혀 있다면 토지 등기부에 별도의 근저당권이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토지 근저당이 실행되면 건물 소유권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고, 그 부담을 정리하려면 낙찰자가 별도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전 확인은 토지 등기부 등본을 직접 발급해 제한 물건을 한 줄씩 읽는 것입니다. 7위는 공유 지분 경매입니다.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공유자 한 명이 지분만 경매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어 이를 행사하면 낙찰자는 보증금만 돌려받고 끝납니다. 행사하지 않더라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이 누적됩니다. 사전 확인은 지분 매각 표시 유무와 다른 공유자의 관계 검토입니다. 6위는 선순위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담보 가등기는 경매 절차에서 저당권처럼 청산되지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다릅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마치는 순간 그보다 후순위인 권리는 모두 직권 말소될 수 있고, 그 후순위에는 낙찰자의 소유권도 포함됩니다. 사전 확인은 등기부에서 가등기의 등기 원인을 보는 것입니다. 매매 예약이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5위는 가장 임차인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에 소액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을 임차인으로 위장해 둔 경우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을 이용해 채무자 측이 배당금을 회수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다투려면 가장 임차인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가야 하고 입증 자료를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전 확인은 전입세대 열람, 현장 방문, 임차 보증금, 송금 흔적 확인입니다. 4위는 분묘 기지권입니다. 한자를 그대로 분해하면 분묘의 터에 대한 권리입니다. 토지 위에 봉분이 있고 그 분묘에 관습법상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경우 낙찰자는 분묘를 임의로 이장시킬 수 없습니다. 한번 성립하면 사실상 영구입니다. 다만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는 시효 취득이 불가합니다. 사전 확인은 현장 답사와 분묘 설치 시점 추적입니다. 3위는 법정 지상권입니다.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되는 순간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토지를 낙찰받아도 건물을 철거시킬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료 청구뿐인데 그 액수도 다툼이 잦습니다. 신축이나 매도가 사실상 막힙니다. 사전 확인은 저당권 설정 시점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2위는 유치권입니다. 변제받을 때까지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공사대금을 못 받는 시공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하면 낙찰자는 잔금을 다 치르고도 점유 확보가 막힙니다. 명도 소송과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동시에 끌고 가야 합니다. 사전 확인은 매각 물건 명세서의 유치권 신고 표시와 현장 점유 실태 확인입니다. 1위는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이 함정이 1위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그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지 못하면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습니다. 시세보다 1억 싸게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흔히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사버린 셈입니다. 사전 확인은 임차인의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말소기준 권리 설정인과 직접 비교하는 것입니다. 결국 경매 권리 분석은 부동산을 싸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동산 위에 누가 어떤 권리를 새겨 놓았는지를 읽어내는
되는 일입니다. 그 권리는 매각 물건 명세서,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전입세대 열람 4개의 서류에 거의 다 적혀 있습니다. 입찰 도장을 찍기 전에 이 4개를 한 줄씩 직접 읽으시는 습관, 그 한 가지만으로도 위 10가지 함정의 절반 이상이 사전에 걸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항의를 하나씩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린 겁니다. 시작과 함께 오해를 깬 오늘 환타스틱 유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0가지 불행한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꼭 피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이 함정에 걸리셨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